제주도 이야기를 하면 요즘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있어요. 제주 갈 돈이면 차라리 일본이나 동남아 가지. 이 말이 단순한 푸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냉정한 소비자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여행을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계산으로 내리거든요. 그리고 제주가 지금 맞닥뜨린 건 비싸졌다 하나가 아니라 돈을 냈는데 만족이 남지 않는 경험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오늘은 제주를 깎아내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주가 다시 사랑받으려면 무엇이 무너졌는지부터 정확히 봐야 해요.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제주는 비싸져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제주다움과 환대가 희미해지면서 흔들리고 있다. 사람들이 제주를 선택하는 이유는 원래 단순했어요. 바다, 바람, 돌담, 짧은 비행시간, 그리고 국내인데도 여행이 되는 느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주에서 가장 강렬하게 남는 기억이 풍경이 아니라 피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공항 내리자마자 길이 막히고 주차를 찾아 헤매고 줄 서고 예약 확인하고 추가금 확인하고 리뷰 확인하고 여행이 아니라 업무처럼 흘러가면요. 아무리 예뻐도 결국 다시는 안 오게 됩니다. 특히 가족여행이나 중장년층 여행에서는 이게 더 크게 느껴져요. 체력과 시간은 젊을 때처럼 무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같은 돈을 쓰더라도 덜 지치는 곳을 고르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짚을 건 정체성이에요. 사람들이 제주에서 기대하는 건 화려한 건물이 아니에요. 제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결, 공기, 속도, 사람의 말투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여행자 입장에서 제주가 점점 어디서 본 풍경이 되어가면 그 순간부터 비교가 시작됩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가격은 잔인해져요. 제주는 국내라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국내라서 서비스 기대치가 높은 곳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두 번째로 짚을 건 가격 그 자체보다 가격이 만들어내는 감정입니다. 같은 3만 원짜리 식사라도 친절하고 설명이 있고 배려가 있으면 비싸지만 좋다가 됩니다. 반대로 불친절하고 설명이 없고 질문하면 눈치 주고 계산할 때 기분이 상하면요. 그 3만 원은 음식값이 아니라 기분값이 됩니다. 여행자는 그 순간 다시는 안 온다를 결심해요. 중요한 건 그 결심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모멸감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외 비교입니다. 예전엔 해외가 더 비쌌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구간에서는 제주 2박 3일과 일본 단기 여행이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결정적 차이가 생겨요. 해외는 낯선데도 시스템이 쉬운 경우가 많고 제주에는 익숙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피곤한 순간이 생긴다. 사람들은 결국 여행을 힐링으로 기억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제주가 시간 손실이 큰 구조로 굳어지면 기억이 바뀝니다. 이제 네 번째, 교통 이야기로 가볼게요. 제주는 렌터카 의존도가 높은 대표적인 관광지예요. 렌터카가 편하면 좋죠. 문제는 렌터카가 늘면 늘수록 길이 막히고 주차가 부족해지고 그 결과 여행의 핵심 자원이 깨집니다. 시간과 기분이요. 렌터카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광지는 도착해서 즐기는 곳이 아니라 겨우 도착한 곳이 됩니다. 특히 가족여행에서 이건 치명적이에요. 아이는 지치고 어른은 예민해지고 여행의 온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이 모든 게 결국 환경 인프라 문제로 이어집니다. 제주는 섬입니다. 쓰레기, 하수, 물, 전기, 도로. 섬은 이 모든 걸 안에서 처리해야 하는 비율이 큽니다. 제주 문제는 단순히 비싸다가 아니라 정체성 희미와 존중감 훼손, 이동 피로가 묶여 터진 것. 렌터카 정체 주차가 여행의 시간을 깎고 그 피로가 만족도를 낮춘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제주가 정말 그렇게 나쁘면 통계로도 나쁘게 나오느냐? 그런데 이게 오히려 함정이 됩니다. 점수는 나쁘지 않은데 체감은 나빠요. 왜냐하면 여행 만족도는 평균으로 잡히지만 불만은 피크로 남기 때문이에요. 여행은 가장 즐거운 순간보다 가장 불쾌했던 순간이 재방문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불만이 한번 터지면 그 사람의 기억 속 제주는 한동안 회복이 어려워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불만의 형태입니다. 불만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신고로 남는 불만, 다른 하나는 아무 말 없이 사라지는 불만. 대부분의 사람은 신고까지 안 갑니다. 다만 다음 여행지 후보에서 조용히 제주를 지워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이 데이터가 말하는 건 제주가 최악이다가 아니에요. 불만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틈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섬의 구조적 한계가 겹칩니다. 하수 처리 문제는 상징적이에요. 관광객이 늘면 숙박식당 시설 이용이 늘고 그만큼 하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시설 용량은 단기간에 늘리기 어렵죠. 보도에 따르면 제주 지역 공공 하수 처리 시설 평균 가동률이 적정 수준을 넘고 일부 시설은 100%를 넘어 107.2%, 114.2% 같은 수치도 언급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유입 기준을 강화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이건 불편이 아니라 천장입니다. 제주는 이제 계속 늘리면 언젠가 해결이 아니라 늘리면 바로 품질이 떨어지는 구간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부터는 후반, 즉 왜 제주에서 쓴 돈이 만족으로 돌아오지 않느냐, 돈이 어디로 새느냐, 그 결과가
지역에 어떤 부담을 남기느냐를 다룹니다. 후반은 돈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사람들이 제주에 가서 쓰는 돈이 다 제주에 남는다면 제주 경제는 더 좋아지고 서비스도 좋아지고 다시 만족도도 올라가야 맞아요. 그런데 체감은 반대죠. 돈은 썼는데 남는 게 없다는 말이 늘어납니다. 이 말은 두 가지를 뜻합니다. 첫째, 여행자가 지불한 비용이 경험 품질로 환원되지 않는다. 둘째, 섬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은 계속 늘어난다. 여기서 핵심은 제주가 관광객을 많이 받을수록 보이지 않는 비용이 같이 증가한다는 점이에요. 쓰레기, 하수, 도로 유지, 교통 혼잡, 수질, 해양 생태. 이건 관광 수입이 자동으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관광객이 늘수록 품질이 더 빨리 떨어져요. 이런 이야기는 여행자가 당장 체감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주 관광의 밑바닥을 흔듭니다. 바다 생태가 약해지면 체험도 약해지고 먹거리도 약해지고 결국 제주다움이 얇아지니까요. 교통은 더 직접적입니다. 제주의 혼잡 비용이 2016년 4,285억 원에서 2025년 6,561억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추정 보도도 있습니다. 이건 단지 경제 숫자가 아니라 여행자에게는 이렇게 번역돼요. 내 여행 시간이 도로에서 사라진다. 그리고 렌터카 이슈는 개인의 불편을 넘어 섬의 구조가 됩니다. 연합뉴스 보도에서는 제주에서 운행 가능한 적정 차량 총량이 39만 6천 대, 그중 렌터카 적정이 2만 5천 대 수준인데 실제는 그보다 7,050세대 더 많았다는 분석이 소개됩니다. 이런 과잉은 여행의 만족도를 깎고 주민의 삶도 깎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는 다시 서비스의 날카로움으로 돌아오기도 해요. 결국 관광객과 주민 모두가 예민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리고 돈의 흐름 측면에서는 또 하나의 상징이 있습니다. 외부 자본과 부동산 이슈죠. 2018년 상반기 기준 국토부 발표를 인용한 기사에서 제주 전체 토지의 1.18%가 외국인 소유이고 그 외국인 소유분 중 중국 국적 비중이 43.3%라는 수치가 소개됩니다. 이 수치가 외국인이 제주 땅 대부분을 가졌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주민 체감에서는 내가 살던 동네의 가격과 임대료가 다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감정으로 남습니다. 관광객이 늘고 개발이 늘면 결국 생활비와 임대료 압박이 커지고 그 압박은 다시 서비스 현장과 지역 분위기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답은 뭐냐? 제주가 다시 가고 싶은 곳이 되려면 뭘 바꿔야 하냐? 저는 해답이 무조건 싸게 만들기라고 보지 않아요. 물론 합리적인 가격이면 좋죠. 하지만 지금 제주에서 벌어지는 건 단순히 비싸서가 아니라 돈을 내는데 존중받지 못했다는 감정, 시간을 빼앗겼다는 피로, 제주만의 가치가 희미해졌다는 허무함,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쌓인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주가 회복하려면 가격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여행자의 불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주에 오기 전부터 긴장합니다. 혹시 바가지 아닐까? 환불이 꼬이지 않을까? 주차 때문에 하루가 날아가지 않을까? 보험이 복잡해서 뒤통수 받지 않을까? 이 불안이 사라지지 않으면 여행은 시작부터 피곤해져요. 피곤한 여행은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 관광은 이제 홍보가 아니라 신뢰 설계로 가야 합니다. 첫째, 가격의 투명성입니다. 여행에서 가격은 돈이기도 하지만 관계예요. 같은 금액이라도 설명과 배려가 있으면 비싸지만 좋았다가 됩니다. 반대로 설명이 없고 표정이 차갑고 질문하면 눈치가 오면 그 순간 가격은 비용이 아니라 상처가 돼요. 제주는 가격을 내리기 전에 먼저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메뉴 기준, 옵션, 추가금, 인원 기준, 환불 규정. 소비자가 묻기 전에 먼저 보여주는 문화. 둘째, 환불 취소 규정의 표준화입니다. 섬 여행은 변수가 큽니다. 그런데 규정이 업장마다 제각각이면 여행자는 예약 자체를 두려워해요. 표준이 생기면 그 표준이 신뢰가 됩니다. 셋째, 교통의 해방감입니다. 렌터카를 없애자는 말이 아니에요. 렌터카가 유일한 답처럼 느껴지는 여행을 줄이자는 겁니다. 공항에서 숙소, 숙소에서 핵심 관광지, 관광지에서 식사 동선. 이 구간들이 차 없이도 스트레스 없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가족과 시니어 여행은 스릴이 아니라 안정이 필요하니까요. 넷째, 제주다움의 복원입니다. 제주를 살리는 건 거대한 개발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들을 제대로 연결하고 보호하는 일이에요. 마을의 작은 길, 오래된 가게, 로컬 식재료, 장인, 해녀문화, 바람과 돌담. 이게 상품이 되기 전에 먼저 존중이 되어야 하고 그 존중이 쌓이면 그 자체가 여행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제주다움이 선명해지면 가격이 조금 높아도 사람들은 이해해요. 여기서만 가능한 가치는 비교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교가 쉬운 여행은 결국 더 싼 곳에 지기 쉽고 비교가 어려운 여행은 더 비싸도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가 피해야 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관광객이 줄어서 힘드니 다시 많이 불러야 한다. 이 방식은 다시 같은 문제로 돌아가요. 오면 올수록 막히고 쌓이고 넘치고 지치고 거칠어지고
다시 욕을 먹습니다. 이건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섬이라는 공간의 물리적 한계 문제예요. 그러니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몇 명을 더 받을까가 아니라 한 사람이 와서 얼마나 만족하고 얼마나 다시 오고 얼마나 오래 머무르고 무엇을 남기고 갈까? 이 질문으로 바뀌는 순간 정책도 바뀌고 업장도 바뀌고 콘텐츠도 바뀝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관광객만을 위한 게 아니라 주민을 위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관광이 주민의 삶을 갉아먹으면 관광은 오래 못 가요. 관광이 주민의 삶을 지켜주면 관광은 오래 갑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제주가 비싸서 사람들이 떠난다는 말 절반만 맞습니다. 정확히는 비싼데 납득이 안 되는 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납득은 가격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납득은 존중받았다는 경험에서 나옵니다. 시간이 덜 깨지고 정보가 친절하고 규정이 투명하고 이동이 편하고 제주다움이 선명할 때요. 제주는 충분히 다시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잘해야 합니다. 그게 제주가 살아나는 길이고 관광객도 웃고 주민도 웃는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제주를 탓하려는 말로 드렸다면 그건 제 의도가 아닙니다. 제주는 여전히 아름답고 그래서 더 잘 지켜야 하는 곳이니까요. 값을 낮추는 것보다 믿음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게 제주가 다시 사랑받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제주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순간이 뭐였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